이제 추워지면 캠핑 다닐 때 난로가 필수인데 사려고 보니 이것저것 제품도 많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때문에 사용법도 겁나고 정보를 찾아보려니 검색 또 검색 힘드셨죠? 오늘은 캠핑 다닐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난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난로 고르는 방법부터 세세한 실제 사용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난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우선 캠핑 시 많이 사용하는 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유난로에는 심지식 난로, 페니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심지식 난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은 파세코 캠프 25, 도요토미 옴니 등이 있어요. 이 심지식 난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점화 시 건전지는 사용하죠. 건전지가 없다면 수동 점화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니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은 파세코 5000, 신일 900, 1200 등이 있어요. 이 페니터들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난로를 구매하실 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캠핑장에서는 전력 제한이 600W인 거 다들 아시죠? 600W 이내로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로 점화 시 사용되는 와트수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첫 번째, 난로 고르는 방법. 내가 동계, 극동계까지 캠핑을 다닐 것인가? 내 텐트 크기는 얼마나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전에 난로 열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각각 난로들은 열량이 다 다른데 캠핑은 야외에서 하는 활동임을 고려해서 동계 기준 넉넉하게 평당 1000칼로리로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텐트가 코베아 네스트2다. 네스트2의 크기는 가로 600, 세로 330이네요. 그럼 6 곱하기 3.3을 3.3으로 나누면 6평이 나와요. 그러면 6000칼로리 이상 되는 난로를 선택하면 동계 캠핑 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지식 난로 중에는 캠프 25, 페니터 중에는 신일 1200이 되겠네요. 단, 극동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바닥공사, 외부 온도 등에 따라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브 난로가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난로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텐트 크기가 더 작다면 작은 난로인 파세코 10, 신일 페니터 900 등을 사용하면 되겠죠. 단, 극동계까지 캠핑을 다니실 거라면 한 단계 오버 스펙으로 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내 텐트는 동계 때 신일 900이면 되지만 극동계를 가실 거라면 신일 1200이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캠핑을 갈 때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동반한다면 페니터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화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도 심지식 난로를 사고 싶으시면 안전망을 꼭 설치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두 번째, 등유통 고르기, 등유 사는 방법. 흔히 우리가 아는 등유통, 말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노스필, 그 외에는 제리캔 등 다양한 등유통이 있어요. 근데 꼭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노스필을 사야 할까요? 난로도 비싼데 등유통 4만원, 8만원 더 주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노스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인한테 공짜로 얻어서 사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엔 그냥 말통을 들고 다녔고 서브로는 제리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무조건 노스필이 좋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장단점을 간단하게 나열해 볼게요. 말통의 장점: 저렴하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용량이 크다. 단점: 이동 시 누유가 될 수 있다, 냄새가 난다. 근데 누유는 비닐 한 장 끼고 마개를 닫으면 셀 일은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모르고 그냥 닫고 다녔는데 기름이 차에서 샌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한 장 끼고 마개를 꽉 닫아놨더니 그 이후로 샌 적은 없어요. 그리고 냄새는 조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말통이 판매하는지는 주유소에 꼭 미리 전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유소라고 해서 다 팔지는 않더라고요. 노스필의 장점:
냄새가 안 난다, 튼튼하다, FMD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단점, 비싸다, 구하기 어렵다, 작은 난로에는 기본으로 장착된 노즐로 급유가 어렵다. 연장 호스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일단 제일 큰 단점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면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노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캠프십 연료 주입구 구멍이 작아서 노스필 기본 노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리터 노스필에 기름을 꽉 채웠어요. 이땐 기본 노즐로 급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게가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땐 전용 연장 호스가 필요하게 돼요. 그럼 또 이 연장 호스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노스필에는 FMD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불이 붙었을 때 기름통 안으로 불길이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무 통이나 들고 가서 무작정 등유를 넣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 표시가 되어 있는 등유통에만 받으셔야 돼요. 등유는 모든 주유소에는 다 판매하진 않아요. 저는 주로 캠핑 출발 전날에 캠핑장까지 가는 경로상에 등유 파는 주유소를 검색을 해보고 가는 길에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등유 파는 주유소는 어플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있어요. 어플 검색 시에 등유라고 검색하면 많은 어플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급유 및 점화 방법. 급유는 꼭 난로가 꺼져 있을 때 하는 거 원칙으로 합니다. 쓰다 보면 추가로 급유해야 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종종 귀찮다고 난로가 켜진 상태에서 급유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난로가 켜진 상태에서 급유 시에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난로를 끄고 급유하셔야 합니다. 급유는 자바라 또는 기본 노즐 등을 이용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기름통이 일체형으로 된 난로는 눈금을 보시고 필요만큼 급유하시면 되고, 기름통이 분리되는 난로는 기름통에 급유하신 후 난로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음, 점화 방법입니다. 심지식 난로를 처음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점화 시에는 심지 적시기를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지에 무리가 안 가고 안정적으로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심지식 난로 중에는 자동 점화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동 점화 기능이 있다면 건전지 놓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전지를 넣으시고 자동 점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건전지가 방전돼서 자동 점화 안 될 경우에는 자동 점화 기능이 없는 모델처럼 수동 점화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점화 기능이 없는 난로는 심지를 올려둔 상태에서 연통을 들고 롱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수동 점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로를 폈는데 끄름이 생긴다면 연통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연통 꼬리를 잡고 좌우로 두세 번 움직여주면 연통이 잘 안착될 거예요. 이 과정이 뜨거울 수 있으니 장갑을 꼭 끼시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더워서 난로를 약하게 튼다고 심지를 너무 내려버리면 그을음이 생겨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심지는 적당한 위치 이상으로 올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 히터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죠. 네 번째, 환기 방법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 제일 걱정되는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 석유 등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라서 사람이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로 사용 시 환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공기순환을 위해 서큘이나 타프팬을 킴으로써 일산화탄소와 공기가 어느 정도는 섞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텐트에는 벤틸레이션이 디자인돼서 나오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다른 곳들도 열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얼만큼 열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고민인데요.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환기창 여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난로를 텐트 중앙에 놨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텐트 앞쪽 하단부와 난로를 지나서 텐트 상부 쪽을 한 뼘에서 두 뼘 정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텐트 옆면 중 한 면의 하단부와 난로를 지나쳐서 다른 쪽 면의 상부를 한 뼘에서 두 뼘 정도 열어줍니다.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방팔방 다 열면 너무 추워요. 반대로 난로 열량이 너무 커서 더울 때는 오히려 환기창을 많이 열어서 온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입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된 자료인데요. 텐트에 설치하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이걸 토대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천장에 설치할 때는 벽으로부터 최소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고요. 리빙쉘로 예를 들면 이너 텐트의 천장의 중간쯤, 전실 공간의 천장 중간쯤이 되겠네요. 또 벽에 설치할 때에는 천장으로부터 최소 15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옆쪽 스킨에 설치하되 천장과 15cm를 띄어서 중간쯤 설치하면 되겠네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한 개가 고장날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바로 쐬주세요. 난로는 되도록이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보고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타프팬, 서큘 등 공기순환 방법. 팬히터는 자체 팬이 내장되어 있어 바람을 쐬면서 공기가 순환되지만 심지식 난로는 열이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윗공기는 엄청 뜨거워지고 아랫공기는 차가운 상태 그대로죠. 팬히터는 그나마 괜찮지만 심지식 난로는 타프팬, 서큘 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켜도 누우면 춥고 일어나면 덥고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저도 난로 처음 사용했을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이너 텐트가 따로 있다면 타프팬과 서큘 조합이 좋습니다. 타프팬은 난로 위에 설치하고 서큘은 난로 뒤에서 이너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돼요. 이때 타프팬과 서큘 모두 난로 심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심지 쪽에 바람이 불면 불이 일렁일 거예요. 그럼 불안전 요소가 돼서 그을음이 생기고 안전에도 위험하니 타프팬과 서큘의 바람 세기나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또 바람이 너무 세면 오히려 추우니까 바람 세기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공기순환이 될 정도, 딱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팬히터도 타프팬이나 서큘을 돌려주면 훨씬 더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텐트 밖에서 바람 부는데 난로 쓰시는 거 너무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소화 방법. 파세코 기준으로 설명서대로라면 소화 버튼을 눌러서 탕 하고 끄는 게 맞아요. 그때 그을음이 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꺼봤을 때 탕 소리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검은 연기가 나서 끌 때마다 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파세코 사용자마다 소화 방법이 서로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파세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 결과 역시 첫 번째 방법, 설명서대로 소화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탕 소리는 추가 떨어지는 소리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을음은 심지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인 레버만 돌려서 소화를 하는 방법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방법이 퍼져서
파세코 고객센터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 버튼을 누르는 건데요. 아쉽게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을음이나 냄새가 좀 나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소화 버튼을 이용해서 소화를 해야겠어요. 7번째, 남은 등유 집으로 가져가는 법. 난로 사용 후 난로 탱크에 등유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난로 탱크에 남은 등유를 다 태우고 가져가는 건데 얼마나 쓸지 계산하고 등유를 급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략 1, 2주 안에 또 난로를 사용할 것이라면 자바라를 이용해서 등유통에 다시 등유를 넣어 난로 탱크에는 등유가 없도록 해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캠핑을 안 갈 거라면 남은 등유를 빼서 등유통에 옮긴 후 꼭 심지 태우기를 해서 심지가 눌러붙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보관한 등유라도 쓸 수 있어요. 보관만 잘 하신다면요. 오염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닫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서늘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할 때 등유 색상이 노랗게 변질됐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앞의 내용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화기는 항상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작은 칼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처음 난로 사용할 때 무서워서 엄청나게 검색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날도 점점 추워지면서 다 같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캠핑을 즐겼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